지끈지끈 깨질 것 같은 두통. 최근 피로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종류와 원인이 다양해 치료가 중요하지만 일시적인 증상으로 여겨 방치할 경우 만성 두통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데, 이번 시간에는 두통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로 닥터. 오늘부터 저와 함께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MC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윤광준 원장님과 함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유진 씨. 네. 오늘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한 번 발생하면 쉽게 멈추지 않는 참을 수 없는 고통, 바로 두통입니다. 네, 두통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고요. 진통제 하나라면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치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치료를 하지 않고 또 진통제에만 의존할 경우에는요, 만성 두통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맑은머리 홍익한의원 송익수 원장님 모시고 두통의 원인과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평생에 네.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한 번쯤은 두통에 대해서 겪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뇌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생긴다, 뇌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뇌는 두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뇌를 자극을 해서 두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뇌를 싸고 있는 뇌막이나 두개골 뇌의 구조물, 신경, 혈관 등의 어떠한 원인으로 자극이 가면 그곳에 있는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아 중추신경계로 두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뇌종양이 사이즈가 작을 때는 환자분들이 두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그 구조물이 압박을 받게 되면서 두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두통이 다 같은 걸로만 알았는데 두통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 네. 원장님, 네. 양방에서는 두통의 종류를 어떻게 나누나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편두통이나 그다음에 긴장성 두통 같은 그러니까 원발성 두통, 그렇죠. 그다음에는 이제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가 생기는 혈관이나 어떤 혹이나 암이나 있던 그런 걸로 생기는 2차적인 두통,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두통을 나누는 종류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먼저 통증 부위에 따라 나뉘는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경락이라는 것은 전신의 기혈을 운행하고 장부와 연관되어 체내 각 부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앞부분은 족양명 위경과 수양명 대장경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양명경이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앞쪽에 생기는 두통을 양명두통이라고 합니다. 옆에는 족소양 담경과 수소양 삼초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생기는 두통을 소양두통이라고 하고, 뒷부분은 족태양 방광경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광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리 부위에 나타나는 두통을 거름두통이라고 하는데, 족거름 광경이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흉부를 거쳐서 머리 꼭대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럼 원장님 그 체질에 따라서 두통의 양상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쉽고도 어려운 게, 그러면 체질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태양인이라고 하는 폐대 간소한 사람, 그래 폐가 크고 간이 작은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꼭 여기서 폐대 간소라고 해서 어떤 사이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능을 포괄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능을 장부의 사이즈로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태음인이라고 하는 간대폐소한 이러한 유형도 있고, 그다음 비대신소한 소양인, 그리고 신대비소한 소음인, 이 네 가지로 나누는 것이 기존의 사상의학에서 나누는 체질입니다. 그 원장님, 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경우에 예. 각각 두통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두통을 가지고 온 환자가 두통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과 두통을 연결해서 봐야지만이 그 두통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양인 같은 경우에 소양인의 표현병이라고 있습니다. 표현병이라는 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아마 감기가 될 건데요. 감기가 나타나는 상황이 다른 체질과 또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양인 같은 경우에 표현병에서도 또 태양병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태양병이라는 것이 감기의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럼 땀이 없고 열이 나면서 춥고 몸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입이 쓰고 목이 마르고 눈이 어질어질하고 귀가 멍멍하고 오한과 발열이 교대로 나타나며 두통이 날 때를 소양두통이라고 합니다. 또 망음증이라고 해가지고 소양인의 아주 특이한 병인데 평생을 설사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양인 중에. 근데 어떠한 설사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분들 가운데 몸에 열이 많으면서 두통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 이 소양인이 가지고 있는 흉경열을 잘 조절해 주면은 두통뿐만이 아니고 설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소음인 같은 경우에 소양인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거든요. 소양인은 표 한 병이라고 했으면 소음인은 같은 감기인데도 저희들이 표 10병이라고 지칭합니다. 소음인은 발열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땀입니다. 땀이 있다 없다의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한실계룡이라고 심화가 답답하고 열이 많고 메스꺼움이 있고 온몸이 나른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불쾌하게 보게 되고 몸이 붓고 두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실계룡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에 표한병이라고 발열, 신통, 요통, 골절통, 오한이 있으며 땀이 없으며 두통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열병이라고 해서 안충혈, 발열, 한강, 변비,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들이 서로의 체질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법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양인은 별로 근래에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한 태양인도 두통이 간혹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표현병에 준해서 두통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 부위 또 체질 외에도 예. 두통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두통을 구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두통의 발생 원인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통증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기운이 흘러가지 못하면은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잘 흘러가면은 통증이 없고 기운이 흘러가지 않으면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 원인이 풍, 한, 서, 섭, 조, 화. 풍한 서섭 조화라고 말씀드리면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풍한 두통이라고 하면은 찬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두통을 뜻합니다. 머리가 찌끈하고 끈으로 조이는 것 같고 그리고 서별 두통이라고 해서 무더위에서 오는 두통.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열이 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고 시원한 것을 찾게 되죠. 그리고 혹한의 추위에서 오는 권력 두통이라고 뼛속까지 찬 기운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담음에서 오는 담걸 두통이라고 몸 안에 노폐물이 머리 위로 상충을 해서 우리가 구역질이 나고 그 다음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허약하고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기월 두통이라고 해가지고 귀가 울리고 우리 여기 태양열 부위가 두통이 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 체내 열기가 많아서 나타나는 열걸 두통이라고 합니다. 네, 두통의 원인과 증상이 정말 매우 다양하네요. 다양하죠. 네. 생활 속의 사소한 습관들이 두통을 유발시키고 또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통을 부르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렇게 일찍 누구지? 슬기 씨인가? 일찍 출근했네요. 일찍 출근이라니 밤을 꼬박 샜구만. 뭐?
그럼 밤새 편집했단 말이야? 갑자기 방송 일정이 당겨져가지고 눈도 빠질 것 같고 피곤하고. 으이구, 왜 아니겠어? 요즘 왜들 이래? 뭔데? 이거 봐. 하루에도 이런 스매싱 문자가 1개 이상 꼭 온다니까? 애기, 지금 이 글자가 보여? 글씨가 작아도 너무 작다. 하루 종일 모니터 들여다보지 핸드폰 글씨도 이렇게 작지. 이러다 눈 망가져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눈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 모니터나 핸드폰을 장시간 들여다보며 눈을 혹사시킨다. 10시간 이상 모니터만 봤더니 피곤해 죽겠네. 머리도 아프고. 대충 끝났으면 찬바람 좀 쐬면서 머리 좀 식혀. 좀 더 해야지. 그러지 말고 동기를 위해서 커피 한 잔 어떨까? 아이고, 부려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 알았네요. 자, 여기. 맛있다. 커피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 뜨거운 걸 원샷? 천천히 마셔. 세상에, 설마 밤새 그 커피를 다 마신 건 아니지? 내가 마신 거 맞는데? 아니, 무슨 커피를 그렇게나 많이 마셔? 이게 뭐가 많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잔, 일이 안 풀리니까 한 잔, 두통 때문에 또 한 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네. 해가 떠도 커피, 달이 떠도 커피. 커피를 과다하게 섭취한다. 점심 먹으러 가는 길? 뭐 먹을까? 나 별로 배가 안 고픈데. 우리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김밥이랑 라면 어때요? 낯설게 왜 그래? 점심에도 고기를 먹던 사람이. 간단하게 먹었는데도 배부르다. 다 먹었으면 물 드셔. 됐어요. 밥을 먹었으면 물을 마셔야지. 나 원래 잘 물 안 마시잖아. 약 먹을 때도 물 안 마신다니까? 그러고 보니 슬지 씨 물 마시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물 안 마시면 변비에 두통도 생긴다던데? 그래요? 그래서 요즘 두통이 좀 심한가? 그래도 나 물 대신에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나는 물은 안 마시고 살 수 있어도 커피 없이는 못 살아. 에이, 물하고 커피가 같나?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눈을 혹사시키고 커피를 과다 섭취하며 물은 거의 마시지 않는 생활 습관들. 과연 계속 이렇게 지내도 괜찮을까? 두통을 부르는 생활 속 습관들 잘 봤습니다. 수면 부족이 두통을 일으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수면을 잘 취하시는지요? 저도 뭐 그렇게 수면이 건강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알지만은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죠. 예. 진료하죠, 수술하죠, 뭐 방송 준비하죠. 저도 항상 수면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자, 원장님처럼 많은 시간을 외부에서 보내시고 본인이 정작 취해야 되는 수면 시간이 짧은 경우도 질이 좋은 수면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좋은 편인데, 만약에 수면의 질이 나쁜 경우에는 훨씬 더 생활이 힘들게 되죠. 우리가 수면을 잘 취하게 하려면은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수면하는 동안 항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긴장 속에서 살기 때문에 늘상 교감 신경이 항진된 상태로 지내거든요. 교감 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은 수면을 깊이 할 수가 없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 근육이 피로가 풀리지 않게 되고, 그다음 머리가 멍하고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리듬이 다 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면을 잘 하게 되면은 두통이 아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수면 습관을 고치는 것이 두통을 치료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이 두통의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한의학적으로 화가 위로 역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몸의 상태는 머리가 맑고 복부 쪽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머리가 덮게 되고 복부 쪽이 차게 되니까 정상적인 기혈의 순행이 안 되니까 몸이 더 불편해지고 긴장도가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원장님, 수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예. 두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이외에 예. 또 다른 생활 습관들이 두통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째로 잘못된 자세, 둘째로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세 번째 체중도 관계 있고요. 네 번째는 성격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라는 건 저희들이 요즘 컴퓨터 생활 많이 하고 그리고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목이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일자목을 취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일자목이 되게 되면은 어깨 쪽의 긴장이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은 실내의 공기라든지 조명의 상태에 따라서 두통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중은 체중 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사람에게서 그 적은 사람보다 두통 유발 확률이 35% 정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체중 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두통이 있을 때 두통약을 많이 먹잖아요, 원장님. 이 두통약이 실제로 두통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진통 소염제라든지 저희들이 복용하는 어떤 그러한 약들이 두통을 치료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증요법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자분의 체질이라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증상과 두통을 연계시켜 가지고 두통을 치료할 때 그 원인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 두통의 원인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 동통을 먼저 치료하기 위한 욕심에 만약 진통제를 복용하시게 되면은 일단 두통을 잠재울 수는 있지만 2차적인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활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두통. 대부분의 두통은 진통제 하나로 쉽게 가라앉지만 때론 아주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두통이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두통과 함께 신체에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전문의를 만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두통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생 동안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두통. 10명 중 9명이 겪는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다반사. 일시적인 증상으로 여겨 진통제를 반복해서 복용할 경우 만성 두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원인도 종류도 다양한 두통, 어떤 검사를 통해 치료할까? 스트레스 검사나 또는 체열 진단 또는 팔강 진단 해서 치질 감별을 하고, 2차성 두통은 뇌와 관계되는 질환 또는 혈압 또는 뇌염이나 뇌수막염 이런 증상들이 오는데, 이런 그 MRI나 CT 이런 검사를 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죠. 두통의 원인과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환자의 맥을 살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열이 머리 쪽으로 몰려 두통이 발생하면 체열 검사를 통해 신체의 냉온 분포를 살펴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체열의 변화를 확인해 두통 부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뚜렷한 원인이 없는 스트레스성 두통이 의심되면 생체 기능을 확인하는 팔강 검사를 시행한다. 인체의 음양 상태를 살펴 각종 고질병과 스트레스의 원인을 분석한다. 몸의 활력과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양도락 검사. 피부에 약한 전기를 가한 뒤 나타나는 전기 반응을 측정해 자율신경 상태를 살펴본다. 뇌혈류 이상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동맥경화도 검사는 혈류의 속도와 맥박을 측정한다. 어지럼증, 손발저림 증상을 보이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도움이 되는 검사법이다. 일반적으로 환자분이 내원하시면 가벼운 두통 같은 경우는 침이나 부항 같은 치료를 하시고, 이제 만성적으로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뜸이나 특히 이제 한약 복용을 해서 뇌압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두통 환자분들은 추나요법으로 이 어깨나 목 주위의 척추를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두통이 치료가 됩니다.
두통의 한의학적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한약. 두통을 유발하는 어혈을 없애고 뇌혈류 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환자에 따라 사용하는 약제와 치료는 달라지지만 두통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면 환자에게 무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한약 같은 경우는 뭐 항생제나 진통제 처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특히 이제 간 대사 기능에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침 치료나 이제 물리 치료, 특히 이제 부항 같은 경우는 이 외부에서 뭐 약물을 주입을 하는 치료가 아니고 외부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더욱 무해함으로 그 한약 복용이나 침 치료, 뭐 뜸, 그 일반적인 추나요법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은 전혀 무해합니다. 틀어진 뼈와 관절을 바로잡아 통증을 제거하는 추나요법. 근육과 인대의 경직을 풀어주기 때문에 신경 압박이 풀어지면서 두통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뇌압을 낮추기 위해 침치료가 이용되기도 한다. 침치료는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두통 증상이 즉각적으로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통 환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을 하게 되면 자체적인 그 열이 발산이 되고 머리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도 둘째도 안정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지끈지끈 참을 수 없는 두통. 통증 완화를 위한 잦은 진통제 복용보다는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통의 치료법 잘 봤습니다. 원장님, 턱관절 이상이 있으면 또 두통이 온다. 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습니까? 턱관절과 두통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턱관절은 씹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두개골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사용이 잘못되어질 경우에 우리 척추가 비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으로 씹는다든지 아니면 한쪽 잠을 잔다든지 턱을 괸다든지 전화를 할 때 어깨 이렇게 머리와 어깨 사이에 전화기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사물을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턱관절 이상 시에는 양방에서는 교정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한방에서도 턱관절의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에 교정 기법이 있습니다. 턱관절의 벌리는 모습을 보고 중심축을 살피고 그다음 좌우로 움직여서 턱관절을 좌우로 움직여서 턱관절의 변형을 보고 난 뒤에 그 구조를 바로잡게 하는 구조적인 그 구조를 바로잡게 하는 교정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방에서도 턱관절이 만약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교정 장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구조가 아니고 기능에 의해서 턱관절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턱관절로 가는 경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턱관절의 통증을 없애주기도 하고 턱관절 관절강 내에 약침요법의 치료를 하여서 턱관절 관절강의 염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나타난 부종을 제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그 원장님 그러면 그 턱관절 손상만 있을 때하고 턱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예. 이게 증상하고 치료법이 좀 다르다면서요? 예. 턱관절 자체만 단순하게 불편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할 때 통증을 느끼게 되죠. 음식을 씹기 힘들어지고 말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다른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턱관절에 손상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가장 주된 증상이 반신의 한 편측으로 마비감이나 저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환자분들이 오셔서 중풍이 아닌가 의심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런 경우에 중풍이 아니고 턱관절 이상과 스트레스가 병행되어서 편측의 마비와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통은 흔한 질환이라서 병원을 찾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예.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두통을 치료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한 분들 중에 한 달에 15일에서 1년에 180일 이상 이렇게 두통이 지속되는 것을 만성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성두통의 주 원인이 진통제의 남용일 경우가 있습니다. 진통제를 쓰게 되면 초기에는 두통이 잘 잡히죠. 그러나 진통제가 유발하는 그 2차적인 두통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진통제를 힘드시지만 끊고 두통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그 진통제를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 진통제를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 있는데, 그러한 금단 증상은 그 두통을 치료하시는 전문의와 잘 상의해서 어떤 그 기간만 잘 견디면은 되니까, 그러한 기간을 잘 극복해서 진통제의 남용을 줄이게 되면은 우리가 만성적인 두통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전문적인 치료를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일찍 와서도 간단한 치료로 끝날 것을 미루고 미루다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발병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비용도 적게 드는 것은 물론 치료 기간 및 통증으로 고생하는 기간도 짧아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건강정보에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뜸 치료. 뜸은 차고 습한 기운을 몰아내고 어혈을 풀어 기를 따뜻하게 해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동반된 경우 중환혈에 뜸을 뜨시면 되는데요. 배꼽과 명치 중간 부위에 뜸을 올려주세요. 혈자리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성 두통이 발생했을 때 천추혈에 뜸을 올려주세요. 배꼽에서 3마디 정도 떨어진 곳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위치를 잘 기억하셨다가 정확한 위치에 올려주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두통이 발생했다면 관원혈에 뜸을 올려주세요. 뜸의 열기가 전해져 전체 혈관은 물론 자궁의 혈액순환도 좋아져 여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스트레스로 두통이 나타나면 폐충혈에 뜸을 올려주세요. 상부에 열을 내리고 뭉친 혈이 풀리면서 머리를 누르고 있던 기가 풀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뜸은 일정한 온도를 벗어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뜸 치료를 하면 되지만 병의 경중에 따라 2~3번도 하실 수 있답니다. 지긋지긋한 두통, 간단한 뜸으로 두통을 해소하고 건강도 챙겨보세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잘 보았습니다. 턱관절에 이상이 와도 두통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턱관절 이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 있다면서요, 원장님? 예, 로카바도 턱관절 운동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턱관절을 휴식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혀를 윗니 뒤쪽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윗니 뒤쪽에 되면은 지금 원장님 하시듯이 하면은 이렇게 이와 상악과 하악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이게 턱관절 휴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 발음에서 N이라든지 L 발음을 하게 되면 혀가 윗니 뒤에 붙게 되는데, 그 상태를 이렇게 해서 있으면 턱관절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턱관절 휴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N이나 L 발음을 한 상태에서 입술을 닫고 있게 되면은 항상 턱관절은 휴식하게 되죠. 그리고 턱관절 회전 운동이 있게 되는데 한의학에서 청궁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귀 앞에 있는데 여기다가 양 손가락을 넣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윗니 뒤쪽에 혀를 갖다 댄 상태에서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한 6회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턱의 저항 운동이라고 해서 턱을 양손으로 잡고 턱관절이 실제로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느낌은 오른쪽으로 주면은 오른손이 저항을 하고 왼쪽으로 주면은 왼손이 저항을 해서 턱관절이 좌우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지지해서 저항 운동을 하게 되면은 턱관절 강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턱관절뿐만 아니라 자세도 두통과 연관이 많다고 하는데요. 예. 자세 교정을 통한 두통의 치료법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일어섰을 때 발바닥 전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인들의 90% 이상은 아마 체중을 뒤꿈치에 실을 것입니다. 체중을 발바닥 전체에 두고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요. 몸이 일단 긴장이 풀리게 되고 어깨 관절이나 목 관절에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몸 전체에 어떤 나타난 증상이 감소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바른 발걸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바르지 못한 자세는 척추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두통에 있어도 예외는 아니네요.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바른 자세를 취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두통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제가 평소에는 두통이 없는데 생리할 때만 두통이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여성이라면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또 이게 어떤 이유에서 두통이 발생하는 건가요? 생리 때 나타나는 두통은 여성 호르몬의 하나인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저하될 때 나타납니다.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간비신의 문제라고 하는데 간이라는 것은 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라는 것은 혀를 통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생리를 주관하는 장기를 크게 간, 비, 신 이 세 장부를 두거든요. 그래서 이 세 장부의 허손 상태가 되면은 생리 때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자로서의 숙명기했거니 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다 이유가 있었군요. 계속해서 다음 질문 만나보시죠. 네, 제가 아는 지인이 지금 임신 중인데 임신 중에 두통이 생기면 약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혹시 약을 먹지 않고도 두통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산부들은 여기저기 아파도 그저 아기를 위해서 꾹 참는다 뭐 이래서 그러는데 임신 중에 이렇게 두통이 있을 때 뭐 좋은 대체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인부들이 대부분 긴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두통이 대부분 긴장성 두통입니다. 긴장성 두통은 부부의 금실이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료법이 있는데요. 아내의 목덜미라든지 이 태양열 부위를 가볍게 남편이 마사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임산부가 가지고 있는 긴장성 두통이 많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 두통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보통 임산부들은 임신 중에는 절대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 적절한 조치를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임산부와 태아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주변에 보면 인삼, 홍삼 등은 이제 몸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 하면서 몸이 좀 피곤하다. 그랬을 때는 뭐 저도 먹고 또 남도 많이 권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피부색이 희고 체형이 퉁퉁한 분이 인삼이 가장 좋습니다. 체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체질적으로는 소음인이 가장 좋습니다. 소음인에게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룡 증상이 있는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치게 받을 때는 인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두통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질에서는 반드시 이 상부에 열이 사라지고 난 뒤에 체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홍삼을 쓰셔도 되는데 상부에 열이 있는 다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들은 인삼을 쓰시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꼭 피해야 하는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페퍼민트라든지 로즈마리 그리고 자스민 차라든지 이러한 차들이 좋고요. 꼭 피해야 될 것은 알코올, 술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술은 뭐 두통이 있을 때 절대적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땅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안 되고,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비타민 B와 그리고 철분계통. 왜냐하면은 우리가 철분이 부족해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 B는 저희들이 몸이 나른할 때라든지 그리고 철분을 이렇게 도와서 이 적혈구를 만드는 역할을 비타민 B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두통에 도움된다고 봅니다. 비타민 B와 철분 섭취 그리고 긴장 이완을 도와줄 수 있는 차를 마실 것을 권해주셨네요. 그렇죠. 네, 오늘 두통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한의학 전문의 송익수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두통이 공포 그 자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심한 두통이 치료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치료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더불어 습관적인 진통제 오남용이 만성 두통으로의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